베트남 역사교사의 한국 이야기 마이너스 1부 인트로 감동의 시작. 호치민시 외곽의 한 중학교 3층 교실에서는 오늘도 역사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응우옌 민투원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15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베테랑 교사다. 40대 중반의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세계사의 달인으로 불린다. 특히 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학생들을 매번 놀라게 만든다. 오늘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칠판에 큰 글씨로 KOREA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태극기를 정성스럽게 그렸다. 수업 시간이 되자 30명의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교실로 들어왔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한 학생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응우옌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최근 뉴스를 켰다. 화면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베트남 네티즌들의 댓글부터 유럽, 아프리카, 남미까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작은 나라 하나를 위해 전 세계가 걱정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면적으로는 베트남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걱정해주는 나라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응우옌 민투원입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전해왔지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나라는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제가 왜 한국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룬 것들을 보면 정말 경이롭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가난, 독재와 위기를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 이것이 바로 제가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2부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교실이 조용해지자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것이 언제죠? 1945년이요. 학생들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통일을 이룬 것은? 1975년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립 후 30년 만에 통일을 이뤘고 그 후 지금까지 49년간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칠판에 연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바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그러니까 불과 38년 전에야 첫 번째 민간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38년 전이요? 그럼 우리 부모님보다도 늦게 민주화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짧습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1993년 김영삼 대통령,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지금까지 겨우 8명의 민간 대통령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 이룬 것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 부패한 대통령들의 탄핵,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직접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들 말입니다. 선생님, 그럼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낸 거예요? 한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2016년 촛불 집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평화롭게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이것은 나라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며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보세요, 한국인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게 평화롭게 자신들의 뜻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나라를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죠. 3부. 역경의 시간들. 이제 저는 칠판 한쪽에 큰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이 겪은 4번의 위기.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4번이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더 강해져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를 설명했습니다. 35년간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어 나라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베트남도 프랑스 식민지였지만 한국의 경우는 더 혹독했어요. 일본은 한국인의 이름까지 바꾸게 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젊은 남자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고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했죠. 두 번째는 한국 전쟁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누었습니다. 300만 명이 죽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우리 베트남보다도 낮았습니다. 정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세 번째는 군사 독재 시대입니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 26년간 군인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짓밟혔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려가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광주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IMF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루 만에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나고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어요.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위기를 한국이 어떻게 극복했느냐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전쟁 후에는 온 국민이 맨손으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독재시대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고 경제위기 때는 주부들까지 금반지를 모아서 나라를 살렸어요. 특히 IMF 위기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자발적으로 내놨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기부했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4부. 경제기적의 탄생.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모습과 현재 서울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나라예요? 맞습니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82달러였습니다. 우리 베트남이 현재 4,000달러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난한 나라였죠. 하지만 202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3,000달러입니다. 60년 만에 400배 성장한 거예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저는 현대 한국의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보세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지하철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되는 교통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불과 60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이 회사들의 제품을 여러분도 사용해 봤을 거예요. 삼성 휴대폰, LG 에어컨, 현대 자동차. 이제는 세계 어디서나 한국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TV도 삼성이에요. 맞아요. 우리 학교 에어컨도 LG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 경제 순위 12위라는 점입니다. 인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말이에요. 이는 러시아, 스페인, 호주보다도 높은 순위입니다. 학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조선업계 1위,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K-팝도 이제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장이 국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국민 중 하나예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5부. 세계인의 존경. 수업이 중반에 접어들자 저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 네티즌들이 한국에 대해 남긴 댓글들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베트남 네티즌의 댓글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의 롤모델이다.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보면 우리도 희망을 갖게 된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정말 아시아의 자랑스러운 나라다. 필리핀 네티즌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알면 알수록 놀라운 나라다라고 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구 선진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네티즌이 남긴 댓글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회복력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독일도 전쟁 후 재건을 이뤘지만 한국만큼 빠르지는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네티즌은 한국이 보여준 발전 모델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했고, 케냐에서는 한국처럼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힘쓰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 네티즌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이룬 나라다. 우리에게는 땅도 자원도 더 많은데 왜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을까? 라고 자성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받고 있는 평가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단합,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앞으로 나아갔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6부. 문화와 정신력. 이제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K-팝 음악을 틀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교실에 울려 퍼지자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선생님, 저 BTS 팬이에요. 블랙핑크도 틀어주세요.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K-팝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화면에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K-팝 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12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는 베트남의 전체 관광 수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영화, 심지어 한국 음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상당수가 한국 작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적 성취 뒤에 숨어 있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특성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면성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국민 중 하나예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열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사교육비 지출이 GDP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죠. 그 결과 한국의 교육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함과 시민의식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를 기억하시나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응원했지만 경기가 끝나면 깨끗하게 쓰레기를 치우고 갔어요. 심지어 쓰레기 봉투까지 준비해서 말이에요. 이런 시민의식을 보고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네 번째는 혁신에 대한 열망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나라 중 하나예요.
5G 통신, 전기차, AI 기술. 항상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국인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IMF 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 코로나19 때의 자발적 거리두기, 그리고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이 모든 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력과 가치관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7부. 문제와 과제.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좋은 면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한국에도 물론 문제점들이 있어요. 완벽한 나라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첫 번째 문제로 높은 자살률을 언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너무 빠른 발전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와 경쟁 사회의 부작용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취업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0.78명으로 이대로 가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교육비, 주택 가격, 그리고 치열한 경쟁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정치적 갈등입니다.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때로는 이런 갈등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도 심화되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희망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늘리고 있어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촛불 집회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 그리고 그것을 평화롭게 해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독재시대, 경제위기. 매번 더 강해져서 일어났어요. 지금의 문제들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반드시 발전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8부. 엔딩 희망의 메시지. 수업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 함께 한국의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의 눈에는 감동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희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면적으로는 베트남의 3분의 1, 인구는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